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본 우리 지역 경제 소식, 김기열의 생생 전북경제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민간업체는 80곳입니다. 이 가운데 입주 계약을 마무리한 업체는 5곳에 그쳐 양해각서가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 간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겠죠.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치러집니다. 전 세계 160개국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무주를 방문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대회 준비를 잘해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말 전북 각 시군에 신고된 2015년도 법인 지방소득세가 총 19,225개 기업에 84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5억 원 더 거친 겁니다. 그런데 법인 소득세 수 증가 이유가 좀 아쉽습니다. 올해부터 법인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전북 기업들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냈다는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인가를 받은 전북 지역 주택 조합은 16개 지구로 5,900여 세대, 조합원은 4,4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라는 지역 주택 조합, 생생 전북경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뒤에 손톱 들어와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줬던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좀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전주 서부 신시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들이 모두 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따 어렵네 참. 지역 주택 아파트 조합 아파트. 네. 아유. 저도 오면서 고층 건물이 쭉 뻗어 있길래 뭔가 봤더니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네. 그 쭉 뻗어 있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내 거기 하나 사 쓰고만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홍성 변호사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정확히 뭡니까 이거? 내가 사도 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상 조합은 아니므로 설립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 아파트 경우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첨이 되면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들이 자기들 집 마련을 위해서 땅을 조합을 먼저 결성한 다음에 땅을 구입했다가 시공사한테 아파트 건설을 맡기는 거죠. 자기가 소유한 집을 이렇게 허물고 그 위에 새로 집을 짓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전주만 봐도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런 건가요? 일단은 싸다는 거죠. 싸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 네. 보통 이제 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해서 이제 분양의 절차를 거치고 또 광고해야 되고 광고 비용 들어가죠. 또 거기에 시행사 이익을 또 상당 부분 확보해야 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건 조합이 그 역할을 다 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매력적이죠.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는 아마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또한 그 동호수 배정도 기존의 추천 방식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조합 아파트를 찾는 인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가격까지 또 저렴하다고 하니까 김기현 씨 얼마 전에 집 샀죠? 네. 네, 여기다 하나 삽시다. 정말 정말 좋은 것으로. 네, 팔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브랜드 아파트들도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기획사네. 대형 건설사들도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계에서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이 증가 원인으로 꼽는 이유가 정부의 이 공공택지 그 중단에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 그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의 이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2017년까지 중단이 되니까 건설사에서 그만큼 이제 토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뛰어들었냐 이제 지역 그 주택 조합.
거기에서 토지 확보한 거기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건설사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점이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토지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지어주기 때문에 토지 확보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50%가 이제 분양 물량을 이미 확보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 위험을 약간 좀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좀 있죠. 뭐 서울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조사해봤더니 2010년에 한 3,600여 가구였던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2013년에는 한 1만여 가구, 2014년에는 18,000여 가구. 거기다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2010년에는 이게 7개밖에 없었는데 2014년에 29개고요. 올해는 무려 50개가 지금 넘는다고 그렇게. 보니까 값도 싸다, 뭐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관심들을 가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하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건설 예정인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이 중에서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설할 땅, 그 부지 95%를 매입을 해야 사업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승인 받는 데 있어서 이 토지 매입이 아주 어려워서 지금 많은 조합들이 토지 구입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은 토지를 빨리 사서 그다음에 건축 기간을 줄여서 입주를 빨리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매입 기간이 길어지면은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공으로 가는 그 길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게 되고, 실제로 그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29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17곳이 무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요. 토지, 땅, 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다 누군가 갖고 있거든요. 부산이 그랬대요, 부산이.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이 생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똑같은 땅에다가 2개의 추진위원회에서 여기다 아파트 지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연아, 너 아파트 한다면 어디니? 거기야. 우리도 거긴데? 거기요? 또 어디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조합에서 거기다 진다 했는데. 아니 우린디? 이렇게 하다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구청에다가 아니 어떻게 똑같은 땅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딱 그랬더니 아니 이제 아직 조합이 되시기 전에 추진위원회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토지 그 매입비를 예상보다도 그 매입비가 또 초과됐을 경우에 또 그 문제가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한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이것저것 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일반 분양한 거나 별반 차이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그런 케이스도 많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토지 확보율도 좀 봐야 되는데 지주가 너무 많으면은 요즘 법은 좀 완화됐다고 그러는데요. 지주가 너무 많으면은 그런 애로점도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까지 성공한 사례가 또 있어요. 많아요. 저희 저 동네 옆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았어요.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선착순으로 분양해가지고 돈이 남잖아요. 그놈을 조합원들끼리 n분의 1로 나눠서 실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그런 성공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예요, 그곳이. 그거 어디예요, 아파트? 있어. 말해주면 안 되지. 그쪽 이따 톡으로 좀 날려주세요. 그래요. 그 살짝이 말이야. 이런 사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그 일반 그 분양 아파트는 뭐 계약금과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이 토지를 공동 매입한다든지 또 공동 건축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또 이 조합의 그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가구당 한 300에서 500만 원씩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이제 중간에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게 지역 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안전장치는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어차피 지역 주택조합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근데 여기다 대고
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어떤 규제 장치를 아주 강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입장은 이제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나왔었던 일종의 그 정체조합들. 조합은 만들어졌는데 뭐 토지 구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제 이런 조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 이제 토지 확보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거 좀 규제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어찌 됐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도 정비를 좀 해서 서민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